여기서 제가 비교하는 것은 북극에 있는 천연가스 수입이 유리한가 아니면 중동산 LNG가 유리한가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거리와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용선료가 줄어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LNG를 전환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북극의 유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용선료, 일일 용선료는 차이가 1일밖에 안 돼, 똑같지만은 그 거리가 짧아짐에 따라서 시간이 줄고 용선료가 따라 줄어들고 똑같은 100만 톤을 수송한다라고 했을 때 북극에서 가져오는 게 훨씬 더 많이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은 비용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절감을 의미를 합니다. 석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백에서 가져오는 거, 호주와 가져오는 거니까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러시아 석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스공사라든지 그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포스코에서 여전히 지금 호주나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이나 남아공까지 가서 저희들이 이제 석탄이나 철강석을 가지고 오는데 북극의 어떤 그 인프라가 개선이 좀 된다라면은 저는 전부 다 북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우리나라 선사에서 많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는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이게 북극의 항로를 운항을 했을 때 이제 뭐 거리는 단축되지만 선박 건조가 세빙선이 일정 정도 좀 필요하고 동력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연료 소모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 항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경제성을 따져볼 때 그렇게 유리한 점은 시간이 한 2.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7이라고 했을 때 7이는 이제 일반적인 그 거리 단축에 따른 어떤 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전제를 한 거고 저는 이제 북극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양에서는 20노트 정도 선박이 운항할 수 있는 반면에 북극해는 어떤 항로에 따라서 5노트 내지 10노트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가 떨어지고 시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비용을 상쇄하는 요소가 되는데 어려움이 점차 높게 되면은 그 운항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이런 경제성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그 북극에 운항하기 위해서는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만은 그 북극에서 나오는 유류, 천연가스, 석탄은 저는 단장 어떤 수송을 하지 않을까. 그 지금도 우리나라 현대상선에서 작년인가 그 북극에 있는 그 원유를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수송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해 원유를 우리나라에서 가져오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간헐적으로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극해가 열리면은 무조건 이 항로를 운항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앞에서 봤듯이 석탄 같은 경우는 수송 수단이 없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개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만들어진다라면은 사실상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박을 통해서 해외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컨테이너는 이제 그 항로 안정성 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의 여유가 있는 화물 중심으로 수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북극권의 자원 수송 항로가 이제 새롭게 열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단순히 이제 그 구주 항로를 대체하는 항로가 아니라 북극의 자원을 수송하는 그런 항로가 열릴 걸로 생각을 하고 국제 해운 질서가 저는 변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전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대 벌크 화물이라고 하는 그 석탄, 철강석, 그 다음에 원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산지가 브라질이나 호주, 남아공이 아니라 전부 북극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는 선사가 과연 누구인가에 따라서 한국 해운의 앞날은 달라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북극 자원을 그럼 수송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북극의 자원을 그대로 이렇게 그 아시아권으로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어느 지역에 한적 항만을 만들 건데 이 한적 항만이 한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저는 이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럼 이 한적 항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 유럽 컨테이너 항로도 점차적으로 개발될 거고 이것은 국제 물류 체인이 변화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듯이 그 1,500만 TU 중에서 한 10%, 5%를 이렇게 여기서 흡수한다고 했을 때 새로운 항로, 새로운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역시 북극 항로로 가는 컨테이너 한적 항만이 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저는
좀 의문점이 가집니다. 우리가 가장 그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부산항이 수혜를 받는다, 울산항이 기회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선박으로 최대한 일반 그 해양을 더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세민선으로 우리가 대체 그 한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베이링의 어떤 폐배항이나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막연하게 부산항이 북극해 항만이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대체 항로가 될 거다 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고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극해의 여러 가지 항만이 발전이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투자도 좀 해야 되고 개발을 좀 해야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극해 항로 관련 서비스가 피드 서비스, 보험, 해상 인력 공급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새롭게 시장이 만들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극해 운항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박이 가고 오고 가든가 못 가든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훈련센터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북극의 운항 능력 여부에 따라서 선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좀 대별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는 선사인가 운항하지 못하는 선사인가, 지구촌의 중요 자원이 대부분이 북극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해운 회사의 승패를 가늠하는 그런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운 기업에서는 북극 항로를 좀 먼저 선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동 진출 에너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자원 확보 사업. 사실 이제 우리가 북극 자원을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인 우리가 개발권을 획득해서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화물수송권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지역의 어떤 LNG라든지 안 그러면은 석유 개발을 참여하는 어떤 그 비중을 보면은 10%가 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가 주로 개발을 하고 우리는 일부 자본 투자 정도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북극 자원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단지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이제 좋은 해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수송 시장에서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걸 좀 잘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에서는 북극 항로의 상업적 이용 대책, 조선기업에서는 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적극 선박 개발, 그다음 선원교육단체에서는 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선원훈련 프로그램, 국제협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경제성 분석, 운항 시뮬레이션 개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북극 항로 운항을 위한 러시아가 우리나라 입장은 중요하기 때문에 항로 협조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항공공사, 물류업체 투자 타당성 진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또 지구 온난화, 북극해가 열리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뭐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북극에 관련 기초 연구도 강화를 하고 북극의 변화에 대비한 어떤 종합 대책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환경 보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온난화는 계속 결핍고 기후 온난화가 되면은 북극의 어떤 선박 운항은 계속적으로 저는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극의 얼음이 높더라도 모든 선박, 모든 국가에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의 기준은 뭐냐면은 북극해 연안국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북극해 운항 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 북극해를 운항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깨끗한 선박,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 선박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하겠죠. 이때 이 기준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는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준비를 한 기업이나 국가만 있어는 북극을 운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